개장하고 29분 35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현 시점 가장 빠르게 반응하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MBN 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처음으로 머리를 내리고 오셨어요. 상큼하게 첫 번째 이슈 바로 출발해 볼게요. 반도체주 다뤄보겠습니다. 대만 타이베이에서 아시아 최대 IT 박람회 컴퓨텍스 2025가 20일부터 열립니다. 다만 오늘부터 엔비디아 CEO, 젠슨왕 CEO의 기조 연설이 이어지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좀 나와줄지가 가장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발표할 새로운 내용이 많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범수 매니저님은 아직 반도체 때가 아니긴 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이벤트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세요? 컴퓨텍스가 혹시 어떤 행사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번에 테마는 AI 넥스트라고 듣긴 했습니다. 맞아요. 뭐 컴퓨텍스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앞에 놓여 있는 노트북이나 네. 아니면 컴퓨터 들어가는 부품들이 있잖아요. 이 부품들에 대한 신제품들을 원래 공개하는 행사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원래 컴퓨텍스에서는 신제품들에 대한 공개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이번에 그래서 젠슨왕 CEO가 기조연설을 한다고 하죠. 네. 자,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과연 어떤 발표를 해야 사람들이 서프라이즈 이렇게 놀랄까? 엄청 새로운 거? 근데 요약할까요? AI는 우리가 그래서 최초에 딱 맞닥였을 때 엄청난 이제 기대감과 서프라이즈를 느꼈다면은 네. 지금은 똑같이 어차피 AI와 관련된 것 더 좋아진 성능의 그래픽 카드, 뭐 AI 이런 거 내놓을 거잖아요. 근데 네. 그거 느꼈을 때 어떤 느낌 드세요? 서프라이즈가 느껴지시나요? 조금 덜하다. 덜하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별건 없겠다. 별건 없을 겁니다. 물론 기조연설 통해서 뭐 AI가 나아가야 할 길, 아니면 뭐 로봇, 뭐 첨단 산업으로 조금 더 바뀔 부분, 이번에 컴퓨텍스에서 슈퍼컴퓨터 공개한다고 하거든요. 네. 슈퍼컴퓨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시장 내에 그렇게 영향도를 미칠 정도까지는 아마 일단 아닐 거다라는 정도로 일단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좀 다르긴 했습니다만 원래 실적 발표 때마다 이 앞서가지고 뭐 중국향 매출이나 앞으로 뭐 정부와 어떤 협업을 더 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 부분은 뭐 기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그거대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슈 정도로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젠슨왕 CEO가 서프라이즈 발표할 수 있는 거는 네, 마찬가지로 뭐 중동이나 아니면 중국향에 대해서 네.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이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오늘 기준으로 보시면은 지금 일단 미국향 내에서 좀 악재가 하나 터졌잖아요. 신용등급 네. 강등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반도체들 같이 다 빠집니다. 오늘은 장 초반에 강했었던 종목들조차도 같이 눌리고 있는데 SK 하이닉스 차트 보면서 좀 말씀 전해드릴게요. 네. SK 하이닉스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서 지금 현재 우하향구 기준에 상단 저항선 맞은 상황입니다라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좀 많이 전해드렸었는데 눌리고 있습니다. 현재 단기선 5일선까지 이탈이 나온 수준이고요. 미국장 기준으로 따지고 넘어가면은 현재 미국이랑 중국 무역 협상 나오고 갭상승 형태로 이제 넘어 돌파한 구간이 있잖아요. 네. 해당 구간까지는 단기적으로 조정이 열려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20만 원 깨지는 것까지는 일단은 지켜봐야 됩니다. 하이닉스가 오늘 기준으로 한미반도체랑 그리고 하나비전 관련해서 수주 공시가 나왔는데 네. 이 시장 참여자분들께서 이 뉴스 보고 이거 잠깐 그래도 봉합이 됐네요 라는 느낌을 받으셔가지고 오늘 한미반도체나 아니면 하나비전, 하이닉스 어찌 보면은 시장 내에서 가지고 있던 이 각 기업들의 우려감 자체가 지워졌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네. 오늘 원래 반등 나오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들 많으실 거예요. 네. 근데 결국에는 항상 제가 하는 이야기는 반도체 종목들은 경기 민감주예요. 경기 민감주고 미국의 신용등급 평가가 다운그레이드 됐다는 얘기는 경기에 대해서 우려감을 키우고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되기 때문에 전체 증시 내에서 악재적인 이야기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항상 경기 민감 흐름이 나올 때마다 앞장서서 얻어맞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라도 오늘 현재 눌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신용등급과 관련된 흐름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되고 좀 넘어가는 형태 흐름이 된다라고 하면은 반등이 나올 거예요. 일단 1차적인 조정 한번 받고 네. 더 가냐? 아니면 여기서 진짜 문제 더 터져가지고 더 떨어지냐? 이 여부가 결정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항상 제가 기술적으로만 대응하시자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으로 상단선 온 이후에 눌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금을 확보하고 눌린 구간에서 탈출하시는 과정으로 지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미반도체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네, 한미반도체 차트 한번 봐주세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이 높은 종목 중에 하나일 겁니다. 네. 한미반도체는 제가 지속적으로 기술적인 저항선 지금 아직도 돌파가 안 나왔다라고 하면 선언한 건 항상 이렇게 딱 가볍게 그어드려요. 보시면은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4월 24일 기준으로 고가 도달했었고 이번 전일 고가 특히나 5월 16일 같은 경우는 지금 저항대로 돌파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모두가 이렇게 엮여 있는 거예요. 체인 형태로 엮여 있기 때문에 누구는 가는데 누구는 못 간다. 물론 주가 단순히 하루 1일 기준으로 따지면 그런 방향성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일단 방향성을 같이 한다는 점. 그것 때문에 마찬가지로 한미반도체도 눌리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한미반도체 저는 대응 방식이 총 두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인 저항대에서 차익 실현하시는 방법이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눌렸다. 내지는 지난 58,200원 저가까지 또 떨어졌어요. 내지는 뭐 이 근방까지 왔어요 하시면은 모아 가시는 거예요. 제가 항상 하는 모아가는 얘기가 네. 반도체는 안 망합니다. 안 망해요. 길게 보면요. 그렇죠. 길게 보면 안 망합니다. 주가 자체도 한미반도체가 지난 시간에 장비 형태 내에서 장비주 중에 이런 레벨업을 보인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이 상승분에 대해서 거의 다 이미 되돌린 상황이고 이제 바닥권에서 리바운딩이 나온 수준이기 때문에 당장에 이 저항대 뚫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저항대 구간이 12만 원대에 조금 넘어가는 구간입니다. 12만 원대 구간 돌파하기 전까지는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사고 팔고 바닥 나는 눌릴 때마다 모아가겠다. 반도체 HBM, AI 지금 좋지 않냐 하시는 분들께서는 모아가는 형식으로. 지금 반도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주도주 어디입니까? 항상 우리가 강조하는 조선, 방산 그리고 에너지잖아요. 네. 이쪽으로만 수급이 쏠리고 있는 형태고 이 주도주들이 쉬어가면은 그리고 그 수급이 반도체로 넘어갈 때가 바로 이 반도체들이 지난 고점 넘어가는 구간이 될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일단 주도주 위주군으로 투자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반도체 개별적인 이슈들 내지는 개별적인 신제품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들 받아보실 거예요. 근데 반도체들 이야기들만 그냥 계속 들으시다 보면은 나쁠 거 없어요. 그렇죠. 주문 건수 계속 들어오고 KPX 투자 확장 계속되고 나쁠 거는 없거든요. 근데 시장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전체적인 경기 평가, 뭐 금리 영향, 큰 시장에 대한 흐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반도체는 지금 좀 쉴 때다라고 말씀드리면서 2차 다시 시세 분출 구간 저는 그래도 한 1, 2년 사이 내에 터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구간 오면은 빠르게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를 전반적으로 다뤄주시면서 저희 함께 편입했었던 한미반도체까지 만나봤습니다. 4월 18일에 매수를 했었고 수익률은 30%가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차트 흐름상으로 전략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셨으니까요. 12만 원 선을 반등을 넘어가면 4848 전략, 그리고 바닥을 찍으면 모아가는 전략까지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좋은 수익률을 내주고 계셔서 리뷰 먼저 하고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는 5월 12일에 매수했던 그리드 위즈입니다. 수익률이 현 시점 기준으로 최고가 기준 18%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당시에 중국산 ESS 배터리 관련 반사 이익에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정책주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흐름 좀 어떻게 보세요? 자, 일단 말하기 좀 조심스럽게 네, 어제 조심스럽게. 대선 토론이 있었잖아요. 네. 대선 토론이 있었고 결국에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자체는 굉장히 양 후보들 다 전반적으로 높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재생에너지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태양광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지금 올라가는 추세 자체가 강한 것은 미국에서 중국산 밴 딱 그거 하나요. 이번에 추가적으로 뒤에서 할 이야기긴 한데 인버터에서 불법 통신 장치가 네. 나왔다. 그러니까요. 중국산 거 어떻게 씁니까? 그래서 그런 반사수의 관점으로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ESS 시장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향으로 쫓아가시는 게 맞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중국산 CATL 배터리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ESS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사수의 기점으로 넘어갈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ESS 기업들도 현재 주가 자체 굉장히 바닥권에 있으니까요. 북미한 진출까지 같이 노려보면서 아직 지난 5월 14일 급등 이후에 눌린 구간 만들고 있음에도 차트 한번 보실게요. 네. 추세 자체가 이탈하지 않는 선 내에서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급등 나온 이후에 3거래일 동안 거래량도 보시면 없습니다. 거래량 없는 상황에서 추세 지지한 상태에서 천천히 올라가는 종목.
이거 추세 깨지지만 않는다면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시세 한번 더 강하게 분출할 때가 나옵니다. 현재 구간에서 지금 태양광 그리고 에너지 섹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섹터는 바로 에너지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더 추가적인 상승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드 위즈는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시세 분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리뷰해볼 종목 보성 파워텍이고요. 5월 8일에 매수를 했었죠. 최고가 기준으로는 수익률 10%가 넘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전주 관련해서 들어가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조금 빠지고 있거든요. 이 종목 전략은 좀 어떻게 세워볼까요? 이것도 홀딩이에요. 마찬가지로. 에너지. 대장이 좀 쉬고 있어서 그러잖아요, 오늘. 네. 전반적으로 대장주들이 전일 기준, 전거래일 기준으로 급등이 나왔다 보니까 오늘 시장세 이런 큰 빅 이벤트, 신용등급 평가 하향과 같은 이벤트가 나온 상황이니까 일부 좀 눌리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얘네들 더 가야 됩니다. 더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원전주들 같은 경우에 지금 특히나 이제 회복세로 넘어가는 구간이에요. 네. 특히나 대장주들 평가가 많이 강하게 올라온 구간에서 그럼 대장주들 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나 아니면 BHI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수급 기준으로는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그럼 쫓아가기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현 구간에서 그러면은 바닥권에 있는 내지는 쫓아갈 수 있는 기자재 2등주들, 3등주들이 같이 쫓아 올라온다는 얘기죠. 회복 구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탈원전 기조로 들어갔었을 때 원전 관련주들 실적 같은 경우는 진짜 안 좋았어요. 네. 근데 23년도, 24년도 넘어오면서부터 천천히 계속해서 회복을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2분기 이후에 수주 건수 더 늘어난다, 실적 개선세 더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시즌 들어간다? 그럼 이제부터 바닥권 탈피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단기 이슈 그리고 각 종목들에 대한 저항권, 차트적인 형태 내로 조정이 나오는 거니 큰 걱정하실 필요 없고 보성 파워텍 한번 보고 넘어가실게요. 네, 차트 한번 봐주세요. 자,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에도 현재가 오늘 기준 3,185원이 이제 48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제가 장기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 300일, 480일 이 두 개 라인을 항상 말씀드리곤 하는데 여기 넘어갔다라고 하면은 이제 돌파 시즌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고가 그럼 넘어가는 것을 좀 기대하시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고가 위로 안착하는 형태 넘어가면은 마찬가지로 강하게 시세 분출할 수 있다는 점 현재 원전 시즌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 고가 돌파하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기업 리뷰 한번 맞춰보고요. 두 번째 이슈로는 신재생 한번 다뤄보시죠. 앞서서 언급을 해주시던 것처럼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유령 통신 장치가 발견돼 미 에너지 당국이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 인버터라는 게 태양광 발전기에서 나온 전류를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바꿔주는 기계라고 하죠. 중국산 제품이 현재 글로벌적으로 정말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도 반사이익 쭉 기대감 가져가 볼까요? 이미 뭐 주가에서 다 반영을 하고 있고 인버터가 문제 있는 게 이제 태양광에서 전력 받아오고 이제 공급 순환 이게 전환을 시켜주는 건데 네. 인버터에 킬 스위치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버터를 터트려 버리면은 그냥 바로 무용지물 되는 겁니다. 못 써요. 이거 이제 태양광 전력 생산을 아예 못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태양광을 망가뜨린다 이게 아니고 네. 공급 전환을 망가뜨리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태양광이 쓸 수 없는 구조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버터 관련주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미 시장 내에서 강해요. 대표적으로 뭐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은 SDN 이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주들이 지금 물론 중국산에 대한 반사수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지금 최근에 미국과 중국 이 무역 협상과 관련된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태양광은 그 규제에서 벗어났어요. 네. 관세 유지입니다. 관세 유지라는 점. 근데 여기에서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트럼프 못 믿겠다 이런 얘기 항상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지금 현재 관세 같은 경우에도 90일에 유예입니다. 2차 그럼 관세가 또 터진다면 더 붙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 보니까 관세. 태양광 같은 경우에 아예 지금 북미 생산 기준 그리고 지금 설치량도 올라오고 있는 만큼 관심도가 높게 산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사실 이 부지 문제가 좀 많이 심각하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부지 문제가 심각하다면은 미국이나 중국 같이 땅 큰 곳들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태양광 관련주들은 북미향 진출 비중이 얼마나 높은가에 따라서 변동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나솔루션 물론 대장은 하나솔루션일 거예요. 하나솔루션이 그래서 꺾이지 않는 한
태양광 관련주들은 아마 지속적인 우상향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에너지 쪽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순환매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시려면 어떤 모습을 보셔야 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관세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저는 관세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하락폭 이제 어느 정도 협상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조삼모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도 30% 10%예요. 남아 있으니까요. 적은 거 아니에요. 네. 10% 30%.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공깃밥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랐다고 하잖아요. 공깃밥 2,000원에서 관세 30% 붙여서 갑자기 2,600원을 내려요. 높게 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높게 오른 거죠. 그래서 달라진 건 없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지금 뭐냐면은 관세는 올려놨어요. 근데 물가를 잡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유가를 떨어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중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황 내에서 중동으로 버티는 거예요. 유가 떨어뜨려 놓으면서 버티는 구간에서 네. 여기서 빨리 발전 내지는 설치할 수 있는 게 뭐다? 태양광. 그리고 가스 발전.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LNG. 그래서 여기서 원전까지 챙기면서.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순환매는 계속 일어날 것이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추천주도 에너지 관련주 하나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잠시 후에 공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현 시점 좀 편하게 탑승할 수 있는 에너지 관련주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추천해 주실 종목 어떤 종목인지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당연히 원전 관련주고요. 이 종목이 지금 장 초반에 다른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네. 눌렸어요. 윗꼬리 형태로 눌렸는데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그럼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원전 그리고 계측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 종목 현재가 8,590원에 편입하도록 하고요. 우진이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원전 관련주들 이야기만 나오면 뽑는 종목이 아마 우진이었던 것으로 많이 기억을 합니다. 이 종목 하실 거예요. 네. 우진입니다. 계측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계측기 같은 경우에 지금 물론 원전 비중이 굉장히 핵심 사업으로 높은 상황이지만 반도체나 아니면 신사업 행정부에서도 계측기 사업을 전체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원전과 관련된 흐름들 계속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두산 에어빌리티를 필두로 올라가면서 이제 기자재들 그리고 2순위, 3순위 기업들이 올라오는 수준인데 여기서 항상 같이 강하게 드라이빙 걸어주는 게 우진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SMR 내지는 원전 관련해서 유럽에서 탈원전 기조 정책을 펼친다. 네. 블룸버그에서도 원전 관련해서 긍정적인 뉴스 나왔다. 오케이, 이거 두 개면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그럼 추가적인 수주 건수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진 같은 기자재들 같이 달리는 모습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진을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SMR 관련주에 대해서는 관심도도 굉장히 높잖아요. 네. 지금 뭐 친환경 내지는 뭐 부지 문제 이런 부분에서 해소할 수 있는 게 SMR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우진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한국형 SMR 프로젝트 개발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가 우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어빌리티도 물론 대장격으로 가고 있지만 개발 그리고 계측기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수주 건수 보유하고 있는 우진도 함께 쫓아간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오늘 현재 지금 4.2%가량 상승분 보이면서 481선 저항대 넘었습니다. 오늘 저항선 위로 안착하면서 8,500원 위로 안착하면서 끝나면은 가장 베스트인 자리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목표가는 기술적 저항대인 1,100원까지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당일 추세 이탈 나오는 7,5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원전주 안에서 우진 함께 공략해 보겠습니다. 목표가 1,100원까지 상방 열려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오늘 흐름 면밀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요일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